지금 이 영상은 프로이천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애플 공급 뉴스가 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이거 그냥 지나칠 내용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공급망 특성상 공개되지 못하는 구조일 가능성, 그리고 확정이 아닌 상태에서 먼저 시장에 노출된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축과 동시에 엮일 수 있는 구조인데 주가는 아직 시총 500억대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왜 안 가는지, 그리고 이 뉴스가 왜 나왔다가 사라졌는지, 지금 이 구간이 기회인지 함정인지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앞으로 왜 움직일 수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프로이천이라는 기업은 쉽게 말해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를 만들 때 마지막 단계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를 살 때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고 불량 없이 작동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이런 검사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 회사는 바로 그 검사 장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프로이천은 그 확인을 해주는 장비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이고 또 하나는 반도체 테스트와 검사 관련 기술입니다. 이 두 분야는 지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검사 장비 회사들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아는 기업은 제품을 직접 만드는 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검사 장비가 없으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품을 만들었는데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한다면 출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면 기술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OLED 같은 고급 화면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XR 같은 새로운 기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메모리에서 벗어나서 더 복잡하고 정교한 비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불량을 잡아내는 것이 훨씬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확인해도 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아주 미세한 수준까지 정확하게 잡아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검사 장비의 정밀도가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술력이 있는 검사 장비 회사들이 살아남고 그런 기업들이 특정 시점에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뉴스는 계속 나오고 정보는 넘쳐나는데 막상 그래서 지금 무엇을 사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일수록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기준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수익은커녕 물려버리는 상황도 자주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들이 아직 크게 주목하지 않은 자리,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 구간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계속 이 기준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4월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군을 미리 선별해서 말씀드리는 것, 이 방향으로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역시 같은 흐름에서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좋아 보이는 종목이 아니라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제대로 잡히셔도 시장을 훨씬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불필요한 추격 매수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급등 후보군은 영상 하나로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보방을 통해서 4월에 주목해야 할 종목 흐름을 계속 이어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 이후 흐름까지 이어서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자금이 붙고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매일 오전 7시에는 그날 바로 확인하셔야 할 핵심 급등주 3종목도 따로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 이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자리인지, 어느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언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기준을 함께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정보방에서는 전체 시장 흐름과 급등 후보군을 보실 수 있고, 급등주 추천은 당일 핵심 종목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간단한 설문이 나오고, 거기에서 원하시는 항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길지 않고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한번 신청을 해주셨던 분들이라도 4월에 새롭게 정리된 급등 후보 종목을 받으시려면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셔서 정보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종목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인지, 어느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까지 기준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흐름만 같이 보셔도 충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제 오늘 핵심 종목 분석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장 없이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애플 공급, 직접 협력,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기대감이 크게 붙었다가 관련 내용이 수정되거나 사라지면서 혼란이 생긴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이슈는 확정된 계약이 아니라 가능성 플러스 일부 단서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팩트부터 보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프로이천이 애플 다르과 직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식 확정 공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자료에서 애플이라고 특정했던 표현이 이후 수정되거나 빠진 사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지금 단계는 확정된 애플 납품 기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계속 애플과 엮느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NDA, 즉 비밀 유지 계약 가능성입니다. 글로벌 대기업, 특히 애플은 공급망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선행 개발 단계에서는 협력사 이름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표현에서 고객사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애플일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 확정 사실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선행 제품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시장에서 언급되는 내용 중에 선행 개발, 프로토타입, 차세대 제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이미 양산 단계가 아니라 개발 초기부터 공정에 참여했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기술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지 공식적으로 애플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인 이유입니다. 프로이천이 가진 강점 중 하나가 디스플레이 검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JIG, 즉 고정 및 정렬 장치입니다. 요즘 디스플레이는 점점 얇아지고 베젤이 거의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패널은 조금만 힘을 잘못 줘도 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하게 잡아주는 기술입니다. 프로이천은 이 부분에서 미세한 오차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 마이크로 LED나 OLED OS 같은 초고 해상도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런 디스플레이는 픽셀 하나하나가 매우 작기 때문에 검사 난이도가 기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더 정밀한 장비와 JIG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애플의 XR 기기나 MR 기기, 예를 들어 비전 프로 같은 제품과 연결해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애플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와 애플에 실제로 공급하고 있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핵심 축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애플보다 더 명확하게 산업 흐름으로 설명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과거처럼 메모리 반도체 하나에 집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디램이나 낸드 같은 메모리 중심에서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영역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강하게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메모리는 대량 생산 중심이라면은 비메모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밀한 공정을 요구합니다. 설계도 다르고 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불량 없이 제대로 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이 수율을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검사와 테스트 공정입니다. 생산을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불량을 걸러내지 못하면 전체 사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검사 장비의 중요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결국 흐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반도체 기술이 고도화되고 비메모리 비중이 커질수록 검사 공정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구간이 반드시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장이 그 초입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프로이천의 포지션이 나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한쪽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검사와 반도체 검사, 양쪽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산업이 융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는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술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 검사 기술 역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하는 기업보다 두 영역을 모두 경험한 기업이 특정 시점에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확대는 이미 진행 중인 확정된 산업 흐름이고 그 안에서 검사 장비의 중요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프로이천은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스토리면 왜 안 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주식은 이유 없이 안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 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종목은 흔히 말하는 직접 수혜주가 아닙니다. 애플 돈뜻과 직접 계약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의 핵심 메인 벤더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즉 뉴스 한 줄로 바로 묶이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보다 애플 납품 확정, 삼성 1차 벤더처럼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에 먼저 돈이 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테마 수급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의 문제입니다. 장비 회사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수주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납품을 하고 그 이후에 매출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기에는 실적이 좋아 보이다가도 다음 분기에는 갑자기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나빠졌다기보다는 인식 시점의 차이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안정적인 성장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 계속 성장하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가총액이 작은 이유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대형 고객사 비중이 아직 확실하게 크게 잡혀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매출 규모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종목은 개인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 상승 동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시총 500억대에서 계속 머무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술에 대한 해석입니다. 시장에서는 가끔 세계 최초, 독점 기술 이런 표현이 돌면서 기대감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회사가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특정 검사 영역에서 기술력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곧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독점적인 위치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검증된 단계는 아닙니다. 즉 기술 기업인 것은 맞지만 절대 대체 불가능한 기업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구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물 변화입니다. 테슬라 반도체 관련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허남중 사회이사가 합류한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술 중심에서 사업 확장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인사 한 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당장 실적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반응하려면 결국 숫자, 즉 매출과 이익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종목의 본질은 여기서 갈립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대장주가 아니라 앞으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초기 단계 장비주라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장주는 결과가 나온 뒤에 움직이지만 이런 종목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거나 아니면 실제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 급격하게 재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실적이 실제로 턴어라운드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대형 고객사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수주 공시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시장의 평가가 바뀌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지금 이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 혹은 뉴스나 공시 보고 들어갔다가 애매한 구간에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아무 기준 없이 버티거나 반대로 공포에 밀려서 아무 자리에서나 던지는 겁니다. 지금 구간은 버티냐 손절이냐를 감으로 판단할 자리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대감이 아니라 확인의 구간입니다. 추가로 내려가더라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붙는지, 수급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 나오는 공시나 실적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게 유지되면 흔들리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반대로 이 흐름이 끊기면 그때는 대응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이야기는 분명히 매력적인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그 스토리가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종목은 가능성을 따라갈지 아니면 실적을 확인하고 갈지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기준이나 타이밍 대응 방법은 따로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박프로 정보방 쪽으로 오셔서 같이 흐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른 투자자분들보다 한 발 앞서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이탈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넘겨버리지만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보는 태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수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은 종목이 아니라 타점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종목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언제 사느냐,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고점에서 들어가면 힘들어지고 좋은 자리에서 잡으면 훨씬 편하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느 자리에서 잡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서 단순히 종목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쌓이시면 시장이 흔들려도 중심을 잡고 대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이런 흐름과 기준들을 계속 이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4월 급등 후보 종목과 구체적인 대응 흐름은 따로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간단한 설문만 작성해 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고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안에서는 매일 아침 기준으로 그날 체크해야 할 핵심 종목들을 따로 정리해드리고 있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 이후 흐름도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실제로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흐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한번 신청을 해주셨던 분들이라도 4월에 새롭게 정리된 급등 후보군을 받으시려면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셔야 누락 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셔서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구간이 아니라 어디에 올라탈지를 선택하는 구간입니다. 그 기준을 혼자 고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흐름만 같이 보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음 흐름 준비해서 더 좋은 종목과 타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